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노베이션하고 총괄을 맡고 있는 권은승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두 가지를 놀랐는데요. 첫 번째, 호주제 폐지가 벌써 20년이 됐다는 것을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제가 포럼을 참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여성분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는 전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긴 했지만 양성평등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 집에 직계가족 다 해서 가족이 전체 한 8명 정도 되는데 거기 여성 비율이 6명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은 거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네, 발언권이 없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애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성의 그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도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제목이 AI and Women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영어로 좀 이렇게 해서 제가 홍보스럽습니다. Unlocking Growth, Reshaping Work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새로운 기회를 AI와 여성이 같이 찾아보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아무래도 이제는 절대적으로 AI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기업 대상으로 저희 기업 내부적으로도 AI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AI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이 됐고 이제는 포머가 됐습니다. 포머라고 해서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뒤처진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면서 너도 나도 이제 AI 가지고 우리 업무를 어떻게 혁신을 할까? 우리 기술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 다 이제 이 GAI라는 이 AI 기술을 채택하는 그런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의 기업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의 소스는 링크드인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직장인의 그 인스타그램이죠. 10억 명의 그 가입자가 있고 활성화 액티브 유저가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한 2,800개 정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점은 이 AI를 가해서 다양한 작업을 우리가 자동화를 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기업의 생산 능력, 결국 이제 생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글로벌하게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의해서 한 최대 6.6조 달러의 생산 능력을 더 많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리서치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생산성이 AI를 통해서 크게 증가할 수 있구나. 이걸 통해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더 창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글로벌하게 보고 있는 AI를 보고 있는 어떤 효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산업이 가장 이 생산형 AI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측에도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연두색 보이는 연두색, 초록색 진한 초록색 이 부분이 생산형 AI를 통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AI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즈니스는 문서 작업이라든가 고객 응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보건,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도 AI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I가 학생 맞춤형 학습을 도와주거나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정리해주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나 소매업 이런 쪽에서도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 관리라든가 고객 응대하는 자동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어떻게 보면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 보건, 사회복지라든가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을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죠. 기업 규모별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용 분야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보는 어떤 활용 분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제 혁신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마케팅 아이디어 발굴하는 이런 쪽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분야는 여성 창업자라든가 크리에이터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정리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일정 관리하고 이제 이런 분야인데 어떻게 보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고민하는 여성 직장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복잡한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데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여성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하고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포지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4곳 중에서 3곳이 다양한 업무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해주니까 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절약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 봤더니 첫 번째가 고객과의 소통 강화하는데 절약한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라든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쪽이 이제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 확장이나 기회 발굴, 그래서 새로운 시장 조사라든가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그 시간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D라고 해서 연구 개발입니다. 제품 개선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이제 실제 실현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직원 교육이나 역량 강화하는데 이 절약한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여성 직장인에게 중요한 커리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단순히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더 성장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 어떻게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AI 성과를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해서 뭔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성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 덕분에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보시겠지만 기업들이 사람들을 더 뽑는 이유는 첫 번째가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AI 관련된 직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개발자라든가 기획자, 디자이너에게 좋은 기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기대에 맞춰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뽑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마케팅 서비스, 기획, 이런 여성들이 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또 AI가 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로
생겨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뽑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해외 진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고 그 중심에 여성의 역할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는 AI 시대에 여성 인재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AI 시대 여성의 경쟁력은 AI 적성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업의 리더들이 이제는 경력 사원인데 AI를 제대로 잘 이해 못하거나 모르는 사원보다는 신입이나 경력 초기에 있는 인재를 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예를 들면 신입이지만 경력 초기이지만 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많은 리더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AI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AI 툴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66%의 리더들은 AI 기술이 없는 사람은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 앞으로 AI 적성이 기본 역량이 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는 여성의 커리어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임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가별 기업 규모별 생성형 AI가 얼마나 도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AI는 대기업만의 기술이 아니고 여성 창업자라든가 중소기업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이미 빠르게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는 도입 속도가 느린 편이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AI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AI 시대에 결국은 이제 혁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AI 도입 이후에 어떤 분야에서 인력을 더 뽑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채용이 늘고 있는 분야는 기술 직무 나와 있습니다. 기술 직무, 창의 직무. 이제 창의 직무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직무도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감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뭔가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채용이 줄고 있는 분야는 행정이라든가 운영, 반복적인 업무가 반복되고 있는 데죠. AI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AI 도입을 통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의 기회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화, AI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 변화는 뭐냐면 기존 직원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람을 뽑기보다는 지금 있는 직원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장인에게도 재교육이라든가 성장의 기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AI는 위협이 아니라 여성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직업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AI로 보완되는 직업이 있고요. 두 번째가 AI로 대체될 직업이 있고, 세 번째 AI의 영향이 적은 직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I로 보완되는 직업은 남성 비중이 좀 많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생산 이런 걸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분야고요.
두 번째,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의외로 또 여성 비중이 높은 직무이기도 합니다. 이제 언어 번역가 이런 쪽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AI가 직접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로 AI 영향이 이제 적은 직업인데 여기 이제 데이터로는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비중이 높은 거로 나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렇게 사람 간의 공감, 돌봄이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직업은 AI가 대처하기 어려운 직업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일부 여성 직무에는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공감력과 창의력이 중요한 여성의 강점이 더 빛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직업별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건데요. 보면은 크게 AI 기술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더 많은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되는 직업, AI로 보완되는 직업과 영향이 적은 직업, 그러니까 설명드린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슐레이티드 된 부분, 이쪽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공감과 돌봄이 필요한 직업들이 많습니다.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이런 데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대체될 직업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이제 단순 번역이라든가 반복적인 사무 업무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일부 직무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교육이라든가 전환을 위한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AI 시대 여성의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아직도 좀 낮다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여성 직무 중에 여성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꾸는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그 미래를 만드는 자리에 여성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현실이 되겠고요. 그럼 오히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엄청난 기회이고 또 이 AI 분야에는 여성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감성, 다양성이 절실히 이제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의 비율이 낮긴 하지만 직업 시장을 시작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주목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러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문화를 되게 회사의 가치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내에 여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워먼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지원을 하고 알라이십이라고 동료회를 이런 포럼을 통해서 실현하고 확대하는 그런 회사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워먼 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여성의 포용이라든가 평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미션이라든가 비전 이런 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모든 성별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커밋을 하면서 회사 내 전사적으로 이런 워먼 커뮤니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 장학금, 여성의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스템,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여성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먼인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작년서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는데 여성들에게 AI 분야에서 성장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고 약속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활동서부터 역량 강화, 외부 활동, 전반적인 어떤
네트워킹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내외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하고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서 한마디로 여성들이 더 많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트너와 파운더즈라는 이런 파트너와 함께 AI Skills for Women이라는 무료 온라인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배경 없이도 누구나 AI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도 어디서든 AI를 배울 수 있는 시대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현재 AI 시대는 강력한 실행력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보면 전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재교육하는 거, 업스킬링하는 거,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되게 타임라인을 정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회사가 지금 강력하게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하면 AI 시대 여성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를 좀 제안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기업, 커뮤니티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여성들이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도구 이런 쪽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바로 행동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선진 국가들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자리와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동해야 할 시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서 경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AI 시대에 기회가 준비된 여성한테는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정부, 기업,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 여성의 잠재력은 더 크게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